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이노에서 텍스처 매핑을 할 때 기본적인 방법은 조금 제외하고 많이 쓰는 방식인 박스 매핑 하는 거랑요. 거기 관련돼서 수정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박스 매핑이 아니고 어떤 뭐 흐르는 방향대로 서피스가 만들어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걔를 또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텍스처 매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가장 많이 쓰는 박스 매핑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은 뭐 이게 서피스든 아니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슬랍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냥 간단하게 매핑을 입히겠습니다. 그래서 렌더뷰로 보면은 지금 얘가 벽돌 매핑이 입혀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 그 매핑 텍스처 매핑에 관련된 객체에서 이제 프로퍼티에서 보시면은, 일단 설명드릴 건 이 타입이죠. 그래서 이 타입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2D의 어떤 비트맵 이미지를 가지고 매핑을 하는 경우에 얘는 평평하게 펴져 있는 이미지일 텐데, 얘를 어떠한 라이노의 지오메트리에 입히는 과정이 되잖아요. 근데 얘가 항상 이렇게 평평하리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그 기준을 UV 기준으로 나눠서, 보통 뭐 이런 형태라고 하면, 줄어드는 거라고 하면은 얘를 여기 입힐 때 이 기준에 맞춰서 비트맵을 입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방식들을 얘가 지금 기본적으로 프리셋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꼭 여기서 저희가 자주 쓰는 박스 매핑이라던가 아니면 뭐 스피어 아니면은 뭐 실린더 이런 애들 말고, 저희가 모델링 할 때 그렇게 또 정형적인 형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박스 매핑부터 좀 설명을 드리죠. 어쨌든 타입 얘기를 하다 이렇게 넘어왔는데, 타입이라는 게 어쨌든 그런 방식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위쪽 아래쪽 두 개가 있는데, 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되는 거를 위젯이라고 할게요. 그 위젯의 위치나 뭐 회전 방향, 그 다음에 비율, 사이즈 같은 것들을 여기서 손으로도 수치를 조정하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박스 매핑을 한다고 보면은, 이 매핑의 기준이 되는 박스 안에 여기에 이제 비트맵 이미지를 하나하나씩 매핑 시키는 방식인데, 그 안에 비트맵이 이 전체 그리드 안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질 것인가, 이동을 어디만큼 할 것인가, 회전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패널입니다. 그래서 수치로 조정을 해도 되는데, 박스 매핑을 하신 상태에서 얘를 건드리는 것보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쇼 매핑 방식인데, 일단 지금 박스 매핑을 안 했죠. 그래서 어플라이 박스 매핑을 해서 처음에 그냥 뭐 아무렇게나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캡을 하고 씌우면 뭔가 사이즈가 바뀌었는데, 사이즈 바뀐 게 뭔가 어색하죠. 이럴 때 이제 이 제가 말씀드린 쇼 매핑을 누르면은 그 기준이 되는 위젯을 제가 지오메트리처럼 가이드를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늘릴 수도 있고, 위아래로만으로도 늘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이제 바뀌는 게 보이죠. 그래서 박스 매핑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유용한데, 위젯을 활용하면은 조금 더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잘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각도 수정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박스 매핑을 하든 뭘 매핑을 하든, 여기 중요한 거는 위젯을 쇼랑 하이드를 하면서 본인들이 적용시킨 방식을 조금 그 그래픽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매핑 방식인 박스 매핑을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이유는, 저렇게 박스 매핑이 적용되기 어색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주 있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럴 때 뭐 저희 대충 넘어가기도 하지만, 만약에 거기를 좀 본인은 정확하게 매핑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조금 소개해 드릴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좀 그런가? 일단은 뭐 이렇게 블렌드 서피스를 해서 제가 곡면에 어떤 서피스를 만들었고요. 이런 램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재료인 브릭을 제가 여기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렌더뷰로 봤을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저희가 박스 매핑을 이렇게 입힌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서피스든 뭐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쇼 위젯을 해서 사이즈를 좀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만큼 하면 오케이라고 이제 봤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벽돌로 하니까 자연스러운데,
원래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게 꼭 벽돌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벽돌의 모서리 부분을 다른 뭐 재료로 마감을 한다던가 아니면 벽돌을 이렇게 잘라서 끝부분의 이형을 실제로 이렇게 정리하고 패턴이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를 좀 가정해 볼게요. 어떤 선형의 길다란 스트라이프이 계속 가는 방식인데 이 곡선 부분에서 이 스트라이프이 계속 이렇게 가다가 여기 트림 되는 것보다 이 곡선의 선형을 따라서 이렇게 본인이 가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게 서피스 매핑을 UV 기준으로 해도 바로 될 텐데 어쨌든 제가 오늘 소개드린 방식은 UV 에디터라는 기능을 가지고 본인이 이거를 좀 컨트롤 매핑을 커스텀하게 해보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제가 익스플로드를 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커스텀 매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UV 에디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냥 네, 일단은 커스텀 매핑을 해서 셀렉트 서피스 아니죠. 커스텀 매핑은 아니고 제가 커스텀 매핑 잘못 설명했거든요. 커스텀 매핑은 그 어떠한 기준이 되는 지오메트리가 따로 있는 형태고요. 매핑할 때 그게 아니고 UV 에디터를 활용하는 건데요. UV 에디터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존의 어떤 그 렌더 텍스처의 어떤 위젯의 형태를 본인이 직접 수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렉탱글을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이만큼 옆에 그냥 사이즈 관계없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원래 기존의 유즈 텍스처에서 이렇게 UV로 제가 한번 그리드를 보여드리면요. 원래 지금 얘 메쉬가 위치한 부분에 58, 뭐 68, 78이 보이죠. 제가 얘를 이렇게 옮겼다고 볼게요. 그러면 위치가 바뀐 게 보이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스케일을 수정을 해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젯이랑 똑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피스가 이 비트맵에서 어떤 부분에 들어갈지 이거를 조금 확인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기존에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 거는 이 객체를 이제 UV 에디터는 그대로 이렇게 아이소트림 라인에서 서피스 단위로 끊는 메쉬인데요. 약간 유사하게 보이지만 얘를 언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이거거든요. 그래서 언랩을 해서 심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접합된 메쉬로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차이가 얘는 이제 아까는 웰드가 안 돼 있고 얘는 웰드가 돼 있는 건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본인이 약간 이 기준이 되는 면을 가지고 메쉬를 가지고 언랩을 추천드리고요. 언랩을 해서 보면은 이 메쉬를 실제로 약간 저희 언롤하는 것처럼 최대한 펴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보는 거거든요. 지오메트리를.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여기 0607 부분에 이렇게 반반씩 겹쳐서 보이는 게 여기 이렇게 똑같이 매핑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이게 뒤에 들어갈 검정색, 흰색 체크보드가 매핑 비트맵의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가고 싶을 때 얘를 이 체크보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체크보드를 수정할 수는 없으니까 얘를 직선으로 이렇게 수정하면은 선형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얘가 매핑을 하겠죠. 그래서 얘를 KG 물론 F10을 눌러서 F10을 눌러서 그냥 이걸로 하죠. 이건 간단하니까. 그래서 F10을 눌러서 라인을 일단 제가 그냥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을 셋을 해서 Y축으로 이렇게 맞춰주고요. 아래축도 셋을 해서 Y축으로 맞춰줄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선형이 UV의 개수에 따라서 컨트롤하기 조금 달라지는데 그거는 트랜스폼에서 적절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려운 지오메트리들은 꽤 있죠.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어쨌든 오늘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 매핑의 체커보드가 이렇게 바뀐 게 매핑 보드를 바꾼 게 아니고 제가 얘를 바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플라이를 누르시고 보시면은 이렇게 따라서 벽돌이 지금 반영된 게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커스텀 오브젝트로 어떤 형태의 선형 같은 거를 조절할 수 있고요. UV 에디터 다시 한번 켜서 얘를 뭐 스케일을 본인이 이번에 머테리얼을 보고 나서 이 스케일 같은 걸 조금 조절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뭐 그 아까 위젯을 사용하는 거랑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위치 이동을 좀 했는데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됐다. 그리고 이게 조인을 하면은 매핑 방식이 하나를 따라가기 때문에 조인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별도의 객체로 놔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을 하던가 레이어 파일로 따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핑은 만약에 방식이 다르면은 서피스끼리는 조인을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것도 기능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범프 맵 같은 경우를 활용하는 게 있고, 실제로 모델링상에서 그 범프가 울룩불룩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아마 어플라이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범프 맵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 K 값 기준으로, 그러니까 흰색이랑 검정색의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걔의 2D 이미지에 Z 값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걔를 기준으로 범프를 먹이면은 2차원상에서 렌더링 뷰에서 그 비트맵 이미지의 깊이를 약간 다르게 하는데, 실제 3D 상에서 얘를 적용해서 프리뷰를 보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어플라이 디스플레이스먼트 하고 오브젝트 오케이 누른 다음에 여기 이제 텍스처에 어사인을 해야 되는데, 어사인을 할 만한 게 보통 이제 받으실 때 보면은 비트맵 이미지가 어딨지? 비트맵 이미지, 비트맵 텍스처 해서 제가 아마 바탕화면에 가지고 온 것 중에 다운을 받으실 때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같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썼는데 여기 매핑 소스 중에 이런 거겠죠.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얘를 이렇게 OK를 하고 어사인을 하시면은 일단은 됐는데 여기 온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온을 하시면은 뭔가 울룩불룩 돼 있죠.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흰색이랑 검정색에 맞춰서 얘 높낮이가 지금 3D상으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얘도 결국에 제가 얘는 이제 그 퀄리티에 따라서 좀 베리 하이 이렇게 해서 지금 멈춰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3차원 상에서 저는 이걸 추천하진 않는데, 만약에 3D 뷰 상태에서 이런 높낮이가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게 디테일을 더 올릴수록 서피스 하나지만 프리뷰를 이 높낮이 값을 적용해서 보여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냥 얘는 덤으로 하나 넣었고 굳이 이거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렌더링 말고 이 3D 상태에서 바로바로 보이고 싶을 때 활용하면은 괜찮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텍스처 매핑의 기본적인 방식은 많이 검색해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한 거는 약간 일종의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질문 있으시면은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